새색시를 두고 밤마다 산으로 사라지는 남편. 아내는 혼자 울고 주인 영감은 그 틈을 노리고 산속 노파는 오늘 밤도 핏빛 사발을 내밀고 있다. 이 남자 도대체 무슨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것인가? 잠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리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때는 바야흐로 조선 어느 해 가을이로다. 산새 험한 경기 어느 고을 단풍이 울긋불긋 물들어 산천이 불타는 듯한데 이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할 여유조차 없는 한 사내가 있었으니 바로 돌쇠, 나이 38, 김진사 댁의 노비이자 이 마을에서 모르는 이 없는 충복이로다. 그 생김새를 들어보아라. 어깨는 황소 같고 팔뚝은 통나무 같으며 허리는 곰처럼 굵으나 눈빛만큼은 어린 노루처럼 순하고 슬픈지라. 마을 안악들이 수군거리기를 저 눈매에 반하면 못 태어난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정작 돌쇠 자신은 거울 한 번 들여다볼 틈도 없이 오늘도 새벽 첫 달기 울기 전부터 논으로 나가 있는 것이었다. 아, 돌쇠야 돌쇠야, 내 팔자가 기구하구나. 새벽 달 울기 전에 일어나 나들고 논으로 가고 내 약변 아래 등이 까맣게 타도록 땀 흘려도 내 것 하나 없고 해 진력 어스름해야 돌아와 물 한 모금 겨우 마시고는 다시 또 주인 어른 심부름에 달려가야 하는구나. 아이고 서러워라. 아이고 기구한 팔자야. 하루 종일 그 몸으로 일을 마치고 돌아온 돌쇠 아내 꽃분이가 기다리는 방문 앞에 서면 잠시 발걸음을 멈추곤 하였느니라. 문 안에서는 실바람 소리처럼 가냘픈 한숨 소리가 새어나오고 돌쇠는 그 소리에 가슴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오늘 밤도 꽃분이가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몰래 빠져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기에 그 문을 열고 들어서는 돌쇠의 얼굴에는 죄스러움이 가득하였느니라. 돌쇠의 아내 꽃분이는 꽃처럼 가냘픈 여인이로다. 본래 몰락한 양반가의 딸인지라 손에 물 한 방울 묻힌 적 없건만은 팔자가 기구하여 노비 돌쇠에게 시집을 오게 되었느니라. 결혼한 지 석 달째가 되던 날 밤부터 모든 것이 이상해지기 시작하였으니 꽃분이 빈 방에 혼자 앉아 혼잣말 하기를 서방님은 어디 가셨나 밤이슬 맞으며 어디 가셨나 새색시 두고서 산으로 가니 이 무슨 변괴란 말이오. 이 답답한 가슴을 어찌 달래리 아이고 내 팔자야. 한편 같은 노비 칠뜨기는 이 광경을 놓치지 않았으니 눈치가 빠르고 입이 가벼운 칠뜨기에게 이것은 엄청난 소재가 아닐 수 없었느니라. 아따, 돌쇠 형님이 밤마다 산에 올라가는 것이 혹시 산속의 첩이라도 숨겨둔 것이 아닐까? 에헤이, 이거 어른들께 고해 바쳐야 쓰겠는걸. 그 어른이란 바로 김진사였으니 기름기 번지르르한 얼굴에 비열한 눈초리를 가진 자로다. 나이 50줄에 이미 두 고을치의 재산을 모아놓은 탐욕스러운 인물이었으나 정작 그가 가장 탐내는 것은 재산이 아니었느니라. 그것은 바로 노비 돌쇠의 아내 꽃분이었던 것이다. 김진사, 기침 한 번 크게 하고는 돌쇠를 불러 돌쇠야, 내가 요즘 밤마다 자리를 비운다는데 그것이 사실이냐? 예, 소인이 밤에 잠이 오지 않아 바람을 쐬러 나가옵니다. 죄송하옵니다.
그렇다면 자리를 비운 동안 내 아내 꽃분이의 안위는 내가 챙겨주마. 걱정 말거라. 그 말 한마디에 돌쇠의 온몸이 돌처럼 굳어버리는도다. 챙겨주마는 말이 곧 위협임을 돌쇠는 뼛속 깊이 알고 있었으니 돌쇠는 굳은 얼굴로 허리를 굽히며 물러섰으나 그 눈빛 속에서는 불꽃이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느니라. 그날 밤이었느니라. 달도 숨고 구름도 두꺼운 캄캄한 밤 돌쇠는 여느 때처럼 꽃분이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살며시 방문을 열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고 방문 밖에 칠득이가 버선발로 쭈그려 앉아 있는 것이 아닌가. 아이고 형님, 저는 그냥 밤바람이 좋아서 나왔습니다유. 칠득아, 다시는 내 뒤를 밟지 마라. 알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형님. 그러나 칠득이가 물러선 것은 몸뿐이요. 마음은 이미 반걸음 앞서 돌쇠의 뒤를 쫓고 있었느니라. 대나무 숲 뒤에 숨어 돌쇠가 가는 길을 눈으로 좇으니 돌쇠는 마을 어귀를 지나 캄캄한 산길로 접어드는 것이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발 한 번 디디기도 두려울 밤길을 돌쇠는 거침없이 올라가는 것이었으니 그 산은 예사산이 아니었느니라. 마을 사람들이 귀신 나오는 산이라 하여 해가 지면 아무도 오르지 않는 산이었으니 그 꼭대기에는 오래된 당집이 하나 있고 그 당집 옆 동굴에는 나이를 알 수 없는 노파가 살고 있다 하더라. 진양조 으스스하고 장중하게 산은 깊고 밤은 길어라. 올빼미도 울지 않는 그 어둠 속에서 돌쇠는 걷고 또 걷고 또 걷고 발에서 피가 나도 멈추지 않고고 산 꼭대기 동굴 앞에 멈춰 서더니 거친 숨을 몰아쉬며 기다리더라. 돌쇠가 동굴 앞에 서자 안에서 새파란 불빛이 흘러나오며 쭈글쭈글한 노파 하나가 나타났느니라. 그 눈빛은 맑기가 샘물 같고 목소리는 낙기가 땅속에서 나오는 듯하였다. 오늘 밤은 왜 이리 늦었느냐. 달이 세 번 기울도록 기다렸다. 오늘 밤 어른, 죄송합니다. 감시하는 눈이 있어서 늦었습니다. 열이 오르고 있구나. 이번 달 것이 마지막이다. 다음 달 보름이 되기 전에 해결하지 못하면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게 된다. 노파가 건네는 것은 새까만 사발 하나였으니 그 안에 담긴 것은 핏빛으로 붉은 액체였느니라. 역하고 진한 냄새가 코를 찌르건마는 돌쇠는 주저없이 그것을 받아 단숨에 마셨다. 그 순간 돌쇠의 두 눈이 짐승처럼 번쩍이더니 와장창 돌쇠의 몸에서 뭔가가 터져 나오는 소리가 들리더니 두 눈이 짐승처럼 번쩍이고 두 발이 땅을 박차고 두 팔이 하늘을 가르며 사슴처럼 달리고 호랑이처럼 날뛰며 산 전체를 발 아래 두고 질주하기 시작하더라. 뒤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칠득이는 까무러칠 뻔하였으니 바위 뒤에 납작 엎드려 덜덜 떨면서도 눈을 뗄 수가 없는 것이었느니라. 으아, 돌쇠 형님이 산에서 짐승이 됐단께요. 여우에 홀린 것이 분명하다고. 이튿날 아침 칠득이의 허풍이 마을에 바다하게 퍼지자 김진사가 두 눈을 번들거리며 무릎을 쳤느니라. 이것이야말로 돌쇠를 제거하고 꽃분이를 차지할 절호의 기회라 여겼음이로다. 돌쇠는 태어날 때부터 몸속에
신기선 치를 품고 태어난 사람이었던 것이다. 낮에는 그저 힘 좋은 노비지만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그 신기가 폭발하여 몸이 제멋대로 움직이는 병이 있었으니 이를 억제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을 다치게 할 수도 있는 것이었느니라. 아, 불쌍하구나 돌쇠야. 신기를 품고 태어난 죄로 낮에는 노비요, 밤에는 이름 모를 무언가, 아내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서 사기는 이 가슴 속 천근 같은 짐을 언제쯤 내려놓을 수 있을 거고, 드디어 그 순간이 왔느니라. 수련을 시작한 지 수십 달 돌쇠는 처음으로 정화징화의 경지에 올랐으니 됐다. 이제 내 몸속의 신기가 내 것이 되었느니라. 이제 내가 그것을 부릴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제 아내 곁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전에 해결해야 할 일이 있다. 내 아내가 위험하다. 직감으로 알 수 있었느니라. 김진사였다. 새벽빛이 채 밝기도 전에 산에서 내려온 돌쇠는 마을 어귀에서 칠드기가 김진사의 하인들과 함께 자신의 오두막을 향해 걸어가는 것을 목격하였느니라. 꽃분아, 일어나거라. 지금 당장 떠나야 한다. 서방님, 아직 새벽인데 대체 무슨 일이오? 나중에 다 말할게. 지금은 나만 믿어라. 두 사람이 뒷문으로 빠져나가는 순간 앞문으로 하인들이 들이닥치더라. 쾅, 문이 열리고 아무도 없는 방에 하인들이 망연자실. 아따, 이게 어찌 된 일이여. 분명 자고 있었는데. 산속 노파의 동굴에 숨어 꽃분이는 처음으로 남편의 진짜 비밀을 듣게 되었다. 서방님, 이런 것을 혼자서 감당하고 있었단 말이오? 미안하다. 당신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렇다면 서방님, 저도 사실 당신에게 말하지 못한 것이 있었소이다. 꽃분이의 발목에는 기이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느니라. 그것은 신기를 품은 자들만이 갖는 운명의 각인이었으니 노파가 한눈에 알아보며 탄성을 내질렀다. 이럴 수가. 너희 두 사람은 하늘이 맺어준 한 쌍이로구나. 신기를 품은 남편과 그것을 품어 안을 그르신 아내가 함께 있으면 신기는 저절로 안정된다. 김진사가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요괴 잡으러 간다며 산을 오르고 있는 것이었느니라. 횃불이 수십 개나 켜져 어둠을 밝히며 사람들의 고함이 산 전체를 뒤흔들었다. 여기요, 이쪽으로 올라오면 됩니다. 제가 돌쇠 형님이 자주 가던 길을 알고 있으니까요. 잦은 몰이 숨막히게 빠르게 쿵쿵쿵 발걸음 소리산을 뒤흔들고 횃불이 가까워질수록 동굴 안도 밝아지더라. 노파가 눈빛 번뜩이며 외치기를 이제 도망갈 곳이 없다. 맞서야 한다. 김진사가 동굴 앞에 당도하여 의기양양하게 외쳤느니라. 돌쇠야,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 나와서 이 고을 양반들 앞에서 내 죄를 밝혀라. 내가 밤마다 요괴로 변한다는 것은 이미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 내 아내 꽃분이는 내가 데려가 안전하게 보호해 주마. 진사 어른, 저는 요괴가 아닙니다. 하지만 어른께서 원하신다면 지금 당장 제 몸속에 무엇이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줘 봐라. 어디 한번. 아, 하늘이여 땅이여.
억눌렸던 신기가 마침내 터져 나오더니 두 손에서 황금빛 빛이 일고 따뜻한 바람이 일고 한겨울 마른 나뭇가지에 꽃봉오리가 하나 둘 터지더라. 산 전체가 꽃빛으로 물드는구나. 겨울 한복판에 봄이 오더라. 노파가 앞으로 나서며 마을 사람들을 향해 외쳤다. 들으시오, 고을 사람들이여. 이 돌쇠는 하늘이 내린 신기를 가진 사람이로다. 그는 요괴가 아니라 이 마을을 지키기 위해 매달 밤 이 산에서 수련을 해온 것이오. 밤마다 산을 올랐던 것은 그 신기가 마을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스스로 다스리기 위함이었느니라. 이때 꽃분이가 천천히 앞으로 나왔느니라.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서슬퍼렇게 또렷하였다. 진사 어른, 제 남편은 도망을 친 것이 아닙니다. 저를 위해서, 이 마을을 위해서 스스로 싸워온 것이오이다. 그리고 어른, 저는 원래 양반가의 딸입니다. 비록 가세가 기울었다 하나 제 발목에 새겨진 이 문양은 하늘로부터 받은 것이오. 노비의 아내라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데려가실 수 없습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돌쇠가 조용하고 단호하게 말하였다. 진사 어른, 어른께서 지난 석 달 동안 제 아내에게 접근하려 하셨다는 것을 이 마을에서 저만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리고 이 고을 사람들도 압니다. 어른의 다음 행동을 온 마을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잦은 몰이 통쾌하게. 김진사 발이 바닥에 붙더니 얼굴이 빨개졌다, 파래졌다. 칠득이는 이미 꽁무니를 빼서 사라졌고 마을 사람들의 눈총이 김진사를 향해 일제히 돌아서더라. 권선징악 최산 전그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였으니 관아의 사또 앞에서도 돌쇠는 직접 신기를 보여주었느니라. 손에서 벼가 자라나고 말라가던 연못에 물이 차오르는 광경을 목격한 사또는 이것은 요술이 아니라 신의 선이로다. 그 자리에서 돌쇠의 누명이 벗겨지고 오히려 마을의 수호자로 공식 인정을 받게 되었느니라. 김진사와 칠득이의 행실이 낱낱이 밝혀지며 두 사람은 고을에서 망신을 당하게 되었으니 잦은 몰이 김진사 머리를 조아리며 쩔쩔매더라. 칠득이는 빗자루 들고 마을 청소를 명받더라. 권선징악 세상에 비밀은 없는 것이로다. 그 후로 돌쇠와 꽃분이의 삶은 달라졌느니라. 사또가 돌쇠의 신기를 공식으로 인정하여 노비 신분을 벗겨주었으니 두 사람은 비로소 자유로운 몸이 되었도다. 노파도 마을 어귀의 작은 집을 얻어 두 사람 곁에서 여생을 보내게 되었느니라. 진양조 밝고 따뜻하게. 아, 봄이 오는구나. 돌쇠 손이 닿는 곳마다 꽃이 피고 꽃분이 웃음소리 들리는 곳에 새가 날고 두 사람의 집 앞에 아이들 웃음소리 끊이지 않더라. 노파 지팡이 짚고 덩실덩실 흥얼흥얼. 세월이 흘러 돌쇠는 고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고 꽃분이는 발목의 문양이 빛을 발할수록 더욱 슬기롭고 아름다운 여인이 되었느니라. 두 사람의 자녀들은 부모의 신기를 물려받아 대대로 이 고을을 지키는 수호자의 가문이 되었다 하더라. 칠득이는 결국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쇠에게 용서를 구하였느니라.
돌쇠는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칠드가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어떻게 하느냐지. 형님, 감사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됐다. 이놈아. 밥이나 같이 먹자. 돌쇠는 남들보다 더 힘든 것을 갖고 태어났으나 그것을 숨기거나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다스리는 법을 배웠느니라. 꽃분이는 약해 보였으나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용감히 앞에 나섰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의 비밀을 나누었을 때 비로소 완전해졌으니 혼자서 짊어지지 말라. 사랑하는 이에게 기대어라. 그것이 약함이 아니요 오히려 가장 큰 용기니라. 에헤이, 에헤이 좋구나 좋아. 돌쇠네 집에 웃음꽃 피었네. 꽃분이 치마폭에 아이들 안기고 칠드기는 오늘도 밥술이나 얻으러 오더라. 에헤이, 에헤이 이야기 끝.